안녕하세요. 파란나라 TV입니다. 오늘은 박제 시리즈 두 번째를 담으려고 합니다. 오늘 박제 인물은 경라인의 국토부 장관 내정자 원희룡 의원입니다. 바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자료는 열린공감TV의 열정적인 취재 덕분에 박제가 가능했습니다. 열린공감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원희룡은 대장동과 화천대유가 화제가 된 작년 10월경부터 본인이 대장동 일타 강사라며 이재명 공격에 나섰습니다. 언론에도 계속 출연하면서 마치 이재명 전 후보가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부풀리는 데에 전력을 다한 인물이죠. 이인은 원희룡 본인이 제주도지사 시절 진행했던 오등봉 개발 사업에 기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규모 약 8,100억짜리. 원희룡 본인은 이 사업이 본인의 공익개발 사업으로서 자랑거리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3. 오등봉 사업은 공원을 조성하되 부지 일부에 아파트를 짓고 그 수익으로 공원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600가구 정도로 공원 조성까지 충분했지만 무려 1,600가구나 짓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1,400여 가구로 축소 공원 조성 사업이 민간에 퍼주기 위한 아파트 개발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오등봉 사업의 타임라인은 2016년 9월 민간 특례 사업 제주시 불가 판정을 받습니다. 2017년 5월 18일 민간 특례 사업 제주도 추진 검토 지시를 합니다. 2018년 7월 17일 원희룡 도지사가 특별 지시를 합니다. 2020년 1월 오등봉 민간 특례 사업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오등봉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 체결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오등봉 공원 사업, 민간 특례 사업에 대해 2016년 9월에 이미 제주시가 불가 판정을 내립니다. 사업을 신청한 업체는 688세대만 지어도 공원을 만들 수 있다 했지만 제주시는 그 정도만으로도 오염이 우려된다며 불수용한 겁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되어 원희룡 당시 제주도지사가 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합니다. 다시 2018년대 특별 지시를 또 내리고요. 이후 그 지시에 따라 제주도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여 결국 2020년 12월 18일에 협약서가 체결됩니다. 그 협약서는 국토부의 표준서식과는 다르게 무려 비밀유지 조항까지 넣어서 일반 시민들은 볼 수도 없게 말이죠. 이 과정에서 처음에 불수용 결정을 내렸던 제주시 공원녹지관은 배제되었고요. 688세대로도 환경오염이 문제된다고 했던 결정은 무시하고 실제로는 1,429세대나 짓습니다. 공원 조성 사업인지 아파트 개발 사업인지 바로 위캡처 문서에 빨간 글씨. 안 되면 되게 하라는 MB 스타일의 지시 보이지요. 한 가지 알아두실 것이 제주도는 도지사는 선출직이지만 제주시장은 임명직입니다. 때문에 도지사가 결정, 지시하면 제주시장과 공무원은 따를 수밖에 없어요. 경기도 성남시와는 다른 구조라는 것이죠. 오등봉 사업은 민간의 특혜를 주기 위한 사업이고 원희룡이 몸통이라는 비판입니다. 실제 수익률이 예정치를 초과하면 초과수익분은 민간 사업자가 판단하여 그 부분을 무상기부한다는 겁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죠. 이게 바로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초과수익을 더 거둔 것과 대조되는 점입니다. 실제 원가가 얼마인지, 수익이 얼마인지를 사업자가 알아서 판단하도록 둔다니 말이죠. 원희룡 지사가 민간 사업자를 진짜 선량하다고 믿었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려 해야 가능한 설계입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이런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대장동 사업에서 철저하게 공익환수를 했던 겁니다. 간단하게 대장동과 비교해 봅시다. 원희룡이 대장동을 비난할 자격이나 있는지 성남시의 대장동 사업에서는 민간 사업자의 선회 같은 것은 애초부터 믿지 않고 확정이익을 보장한 상태로 시작했습니다. 그나마도 초기에는 4,600억 정도를 확정했다가 차후 지가가 오르자 터널, 배수지 등으로 더 환수해서 5,500억이 된 것이죠. 반면 제주 오등봉 사업에서는 개발이익을 민간 사업자의 계산에 따라 사후 정산하기로 했으며 그나마 환수 추정액도 미미하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공공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대장동과 어떻게 해서든 민간 개발자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오등봉이 대조됩니다. 애초에 불수용했던 제주시 공원녹지관은 할 말이 없습니다. 참 꼼꼼하게 민간의 추가 이익을 최대한 확보한 원희룡 지사를 홍명환 제주도의원 당연히 민주당 이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688세대도 불수용되었던 것을 1,630세대로 계획했다가 최종적으로 1,420여 세대로 줄었는데 그 또한 초과이익이 생긴다는 점을 말입니다. 있던 공연장 내버려두고 공연장, 음악당을 또 만들어서 비용 부풀리기로 초과이익 만들어주는 친절한 원희룡 씨. 기존에 1,200석 규모의 공연장 제주아트센터 있는데
그 옆에다 1300석 규모의 음악당을 또 짓는데요. 이 제주아트센터의 대관료만 해도 코로나 이전에도 60%를 넘지 않았음에도 말입니다. 사업자가 낸 제안서에서 공원시설 조성 단가를 국토부 표준 단가의 무려 15배로 잡는 폐기. 위에 알려드린 아트센터 및 음악당, 아파트 건립 비용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어디가 공원 사업입니까? 이 때문에 제주연구원에서도 음악당 건립은 근거가 미흡하다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짓겠대요. 이미 저 제안을 원희룡의 지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주시로서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제주시 공원 녹지과를 누군가 원희룡과 속였다. 담당 실무자가 그런 대규모 음악당을 짓는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네요. 이건 누군가가 대놓고 지시했거나 작정하고 위계 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원희룡 씨, 이거 제대로 해명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검찰, 경찰, 현수막건분 압색에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로 도청을 압색하는 짓거리보다 겨우 88억으로 할 수 있던 사업을 수천억 들인 이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희룡이 경 147회 건에 대가 인수위 넘버 3라고 할 만한 살아있는 권력인이 알아서 기시는 겁니까? 혹시 직원 한 명이 저지른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발뺌 건가요? 그럴 거면 대장동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시비나 걸지 말든가. 참 뻔뻔합니다. 자칭 대장동 일타 강사라며 대장동으로 이재명을 비난했던 원희룡이 정작 본인이 제주 오등봉 개발 사업으로 국힘다운 비리와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원희룡은 윤핵관의 핵심으로서 현재 인수위 기획위원장이자 행안부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도에서는 비서실장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정작 비리 의혹의 당사자인 원희룡이 적반하장의 극치를 보여주면서 이재명을 비난하고 자기 비리는 덮었다는 이야기에 애초에 환경 때문에 불어대었던 공원 개발 사업을 도사 직권으로 되려 아파트 개발 사업 등으로 확장해서 지시했다는 이야기. 그래서 정작 사업 실무를 담당하는 제주시 담당자는 건축 예정인 음악당의 규모도 잘못 알고 있다는 증거. 오로지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철저하게 챙겨주기 위해 원희룡이 치밀하게 지원했다는 증거들까지. 오등봉 현장을 가다 공원 사업이라면서 1,400여 세대 아파트를 짓겠다는 그곳 곳곳에 반대 현수막들이 보이네요. 이 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위원장님과의 통화 내용입니다. 아마는 디테일했죠. 여기에서도 어제도 보도한 부분인데 원희룡은 이 사업을 위해 국토부 표준협약안과는 달리 비밀 유지까지 강요하면서 모든 주요 사항을 비공개하라는 지시까지 꼼꼼하게 했습니다. MB가 그랬던 것처럼 비즈니스 프렌들리,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얼마나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기 위한 위선인지 보이네요. 이런 주제에 내가 도지사 해봐서 아는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비리 저지를 수 있다면서 이재명을 비난하던 그 역겨움 맞아요? 원희룡은 위법은 아니고 교묘하게 특혜를 몰아주고 민간업자에게 철저하게 봉사한 정황이 넘쳐납니다. 원희룡의 시간, 제안서를 받고 나서 평가 항목을 맞춤형으로 바꾸는 디테일. 그러니까 민간업체가 기준 이러저러하게 바꿔주세요라고 하면 그에 맞게 다 바꿔주었다는 정황이죠. 사업자 의견에 따라 제안서 평가 기준을 변경해 주었다는 것. 원희룡의 지시에 따라 제주도에서 선정한 사업자에 맞춰 실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제주시의 이 기준 변경에 대해 문의해 보았습니다. 제주시는 사업자 선정 기준을 모른대요. 시 도시계획과가 주무부서인데 그 민간 사업자 호반건설과 리헌기술단. 원희룡은 여기에 정성스럽게 퍼주기를 하였는가. 이 사업을 위한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은 오등봉 아트파크 주식회사. 그 대표사는 호반건설입니다. 명단의 리헌기술단은 전략적 투자자. 즉 대장동에서의 화천대유에 해당하는 곳이고요. 따라서 저 리헌기술단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가 이 사업에서의 중요 지점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의 수익성이 좋다 해도 그 돈줄 즉 재원의 조달 방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다면 선정되는 게 이상하죠. 그런데 이들은 그 재원 방안의 핵심인 대출합약서조차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3.2 사업검증보고서에 의하면 21억 원 출자 예정인 주 리헌기술단은 최근 2년간 영업활동으로 조달된 현금이 없고 2018년 말 현재 여유자금도 거의 없음이라고 합니다. 매우 부실한 페이퍼 컴퍼니일 뿐인 것으로 볼만하지요. 한편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지침에는 제안서 표지를 컬러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호반건설은 이를 어기고 표지를 컬러로 제출해서 선정위원회 회의에서도 지적된 기록이 있어요. 그럼에도 호반건설은 사업자로 선정되었죠. 지침대로 한다면, 즉 법과 원칙대로 한다면 당연히 탈락인데 평가표를 보면 호반건설이 선정되었고 아무런 감점이 없었지요. 정작 최고점을 받은 DRMCT는 탈락하고
호반건설의 감점 사유가 명백함에도 감점이 없어 탈락한 서해종합건설은 이에 대해 현재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이헌기술단의 대표는 모른 척하다가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다. 아무것도 모른다라. 김만배가 화천대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이재용이 전환사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대충 이런 격이네요. 원희룡 본인 역시 전화는 안 받고 익십. 저쪽 분들은 어찌저리 대응이 똑같은지 무대응 내지 억지 주장이나 하면 언론은 덮어주고 가짜뉴스나 써대서 역시 덮을 수 있다는 모양입니다. 제주도 현지 취재에서도 원희룡은 지사 시절에도 소통이 참 안 되던 인물로 유명하더군요. 교백 47측의 비리는 철저히 덮고 반대쪽은 침소봉대에서 죽이는 법검원의 추태. 취임 기념 우표에 토리를 넣느니 경찰견을 후드티 입고 껴안았느니 식사정치라며 빨아주기 바쁜 기레기들. 조국 장관의 딸 조민 씨는 의사 면허도 취소하고 부인 정경심 교수는 표창장 하나로 징역 4년을 보내며 수많은 추태와 편파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윤귀어천가. 과거 MB 시절 아부성 기사를 쏟아내서 떡고물을 얻어먹던 추억이 있는 것이겠죠.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습니다. 언론이 난이 기레기들은 진실보도 따위는 폐기한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시민의식이 그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는 것. 반드시 심판을 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은 원희룡 씨에 대해 박제를 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정책본부장으로 경에게 잘 보이기 위해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일들을 저지르고 함부로 말하며 대장동 일타 강사라면서 이재명 후보를 깎아내리는데 일조한 사람입니다. 차기 정부란 있으면 안 됩니다. 빠르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해 한동훈 검사 휴대폰을 열어야만 한다. 이번 박제 시리즈들은 계속될 것이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파란나라 TV였습니다.